우리가 지역 소멸을 가장 피부로 먼저 느끼는 곳이 학교입니다. 원래 우리 경북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경우에 거의 그 졸업생 대비해서 입학생이 절반 정도 수준인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그 대응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방향은 우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우리 경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학부형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주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북에서 자라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준비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타시도나 또 해외 학생들을 우리가 유입하는 방법, 크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 계획의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거는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그런 효과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로드맵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 간담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바쁘신 와중에 행사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 경상북도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지요. 지금 대선 진행 중이라서 관심이 그쪽에 많을 텐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또 지역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이 지역 소멸에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곳이 우리 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들이 아주 그 피부로 느끼고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졸업생 대비해서 입학생이 절반 정도 이렇게 준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입학생이 15,000명인데 앞으로 4년, 5년 후에는 10,00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청은 이 교육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응단을 만들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우리 경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늘봄 학교라든지 또 유보 통합이라든지 또 정주학교 개념을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경북에서 아이를 낳아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 그런 또 일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경북에 있어도 충분히 아이들 교육 걱정 안 하고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출생활이 늘어나가는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축은 외부의 그 학생들을 유입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그 타시도 학생들 유입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한 2년 예를 든다면 고등학교 입시에는 타시도 중학 졸업한 학생들이 1,500명 이상, 거의 1,6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경북의 고등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2만 1,000명 정도 신입생 모집에 1,600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거든요. 나간 학생은 300여 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더 유입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또 지금 오는 학생들 줄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타시도 역시 아이들이 많이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우수 유학생 그 유치를 고등학교에 우리가 도입한 것은 우리 경북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2학년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해 그 우리가 특성고등학교에 48명, 또 자사고인 김천고등학교는 별도로 8명을 이렇게 유입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고, 지금 올해는 그 특성화고에 69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 미리 우리가 대처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유입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고등학교부터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 나간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대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발표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함께 관심 가지고 함께 헤쳐나가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학력인구 감소 대응단 우리 경북교육청 그 부단장이신 기획예산관 박기훈 기획예산관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관 박기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저희들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엄과 학교의 존립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구조 전반과 지역 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면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기의 올바른 진단과 분석을 통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실태, 범부서 협업 체계 구축, 비전과 목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학령인구는 2022년도 대비 2052년까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전국 평균 감소율은 45%인데 반해 우리 경북교육청은 56% 감소가 예상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5 학년도 기준 경북의 신입생이 있는 학교도 4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 수도 8,7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속도뿐 아니라 지역의 편차도 늘고 있습니다. 학년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상위 5%가 200명, 하위 5%가 1명으로 지역 간 학생 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부교육관님을 담당으로 16개 부서가 5개 실무팀으로 구성하여 TF, 워킹그룹, 정책연구 등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북교육청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은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경북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 보육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비전과 전략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북교육 100+ 정책 토론회,
학령 인구 감소 대응 포럼 등에서 총 5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책 혁신 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의 획기적인 정책 제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청 및 12개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다부처, 다기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TF 협의회를 4차례 열어 기본 계획을 전개하고 3월에는 대응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본청 각 부서와 총 17회의 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서 간 실질적 조정과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재편, 안심 성장, 인재 유치라는 3대 핵심 목표와 연결, 협력, 확장이라는 3가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 재편을 통해 균형 있고 질 높은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경력 제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새로운 학교 모델 창출을 통해 교육의 경험과 차원을 천천히 연결하겠습니다. 둘째, 안심 성장을 위해 교육과 보육의 연결을 강화하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교육과 돌봄의 조화, 교육부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인재 유치를 통해 경북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영유아 학교 안착, 가정 친화적 문화 조성, 타 시도와 해외 유학생까지 경북교육의 구성원으로 확장하겠습니다. 3가지 핵심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재편에 대한 주요 사업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새로운 학교 모델,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착수하였고 이 결과는 아마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교육을 필요로 지역을 찾아오는 학교를 모토로 지역 거점형, 지역 연계형, 글로벌 학교형, 지역 협약형 4개의 영역으로 초중고등학교 총 9개 교의 정주학교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종적, 행적 연결을 통해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아우런 학교도 구축하였습니다. 경북 도농 이용교실,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초중통합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함구와 토론 중심의 IB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고 초중고 연계 IB 교육지구를 구축하여 경북형 IB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심 성장에 대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단마가정,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의 실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개인당 10만 원의 진학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다자녀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층 학비 감면을 받지 못하는 약 1,000명의 학생에게 총 13억 원 규모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 유아에게는 최대 14만 1천 원의 의무 교육비와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에듀버스 통학 지원으로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 최소화 및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활용 폐교 57교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폐교 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넓음학교 운영도 한층 강화하여 포항에 이어 안동, 구미에 거점형 놀본센터를 추가 구축 운영할 예정이며 희망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연중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내 13개 시군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되어 12개의 미래교육지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주, 문경의 예비 지정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역교육 혁신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핵심 목표 3번째, 인재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 분야에서는 시범기간 20개월 내 영유아 학교를 운영하고 엄마 미소 교사단을 구성하여 정서, 사회, 심리 지원으로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직업교육 모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48명의 해외 유학생이 직업교육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올해는 69명의 학생이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2개 학교를 추가로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타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되어 직업교육 분야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가족, 학교, 지역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인구교육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공목 운영하며 교육활동 사례를 개발하고 일반 학교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끝으로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한 활동과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맷집 온방울 발간, 대한민국 지방소멸 극복 박람회 부스 운영, 릴레이 캠페인 등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 에이픽과 연계한 K에도 박람회와 국제교육 포럼 등 다양한 내부 협력 행사를 통해서 국내외 연대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확산하여 경북 교육의 이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새로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이 없는 안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질문과 고견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배부에 드린 유해물 중에 보면 한 2개 분야에 저희들이 학령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24개의 세부 중점 과제가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연중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연중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질문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오늘 배석해 주신 우리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 실무진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 기획을 맡고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질문하신 학령인구 학생 수 감소가 어떻게 이 위기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들이 그 학생과 학부모,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얼마나 그 의견이 수렴이 되고 있고 또 공감과 만족도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옛날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던 콩나물 교실로 대변되던 그 시기에 양적인 교육에서 지금은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질적인 그런 그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춤형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에게 개별화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수업이 가능한 여건이 오히려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전환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근대 이후에 100년의 역사로 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가 다시 재개념화하고 재구조화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경북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된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지금까지는 그 학교에
개별적인 학교의 경쟁력 제고, 교육력 제고에만 집중을 해왔던 상황이 있는데요. 또 브리핑에도 잠시 나왔지만 경북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한 게 정주학교, 아우름학교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우름학교의 개념은 학교가 개별, 경북에는 작은 학교들이 점차 늘어나고 또 통폐합될 수 있는 여건이고요. 또 신주거단지 개발로 학교의 유동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별 학교들에게 그 문제를 맡기지 않고 경북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다 묶어서 연결해서 공동으로 힘을 강화하자는 게 아우름학교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아우름학교는 종적, 행적, 그러니까 역할을 다 연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종적으로 보면 유초이음 교육이라든지 초중, 중고 통합 운영 학교라든지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행적으로는 도농이음 교실,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강화해서 개별 학교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힘들을 학교 연결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그 전환점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그럼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그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도 그 설문이 대규모 경북 2025 경북 교육의 추진에 대한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대충 봤을 때 10,000여 명이 그 설문에 참가를 했고요. 또 그 경북에만 조례에 있는 그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이 자발적인 학부모의 참여로 현재 850여 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상시적인 그 실시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 VOS 플랫폼에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이외에도 저희들 오프라인에서는 그 100 플러스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 현재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6월 중에 경북교육 정책관리에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북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책들에 대한 그 현장의 의견과 만족도를 반영해서 자체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제의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보고요. 또 그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이후 감소 대응단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 출산율 증가는 이제 교육청에서의 고유의 역할은 이제 가족 친화적인 그런 문화 환경이나 인구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당장의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지자체의 역할이 또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실무진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서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고요. 예, 혹시 다자녀 가구나 뭐 거기에 제가 모르는 부분 이후에 또 추가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면은 저 행정과에 학교 통폐합 오신 분 계시죠? 네, 사무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 학교 육성 담당 사무관 김민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역량 여고, 역량 남고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방향성을 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과 앞에 타시도의 사례를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역량 여중고가 병설이고 역량 중고가 또 저희가 공립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 통폐합이 추진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사립에서 중학교를 맡을지 고등학교를 맡을지 방향성이 아마 정해지시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공립에서 중학교를 맡건 고등학교를 맡건 이렇게 통폐합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통폐합에 대한 방향성은 학교에 있는 구성원 그리고 동창회, 지역 주민들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립에서 주가 될 수도 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립학교, 사립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만 통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주민들과
그리고 학교 구성원, 저희 교육청까지도 함께 의견을 모아서 방향성을 설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주셔서 또 저 역시도 영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만약 그 말씀하셨던 사립 관계자분께서 뭐 군수라든지 뭐 이런 주요 직책에 있다 하시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은 군수 또 사립재단의 이사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